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118회 전산회계 1급 실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중소기업 문제를 갖고 하는데요. 문제 1번은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에 관한 자료다 각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의 신용카드 탭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자, 여기 요거 이제 여시는 방법은 이제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118의 이제 기출문제에서 보시면 이게 118회에 여기에 요 이제 압축된 걸 풀어서 요 USB에 이렇게 분홍색 요 파일을 열어서 입력하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공부했던 이걸 열어서 입력하는 게 아니고 USB를 나눠줍니다. 시험장에 30분 전에 입실을 해야 돼요. 그럼 꼬리표 달린 USB 나눠주고 시험지에 나눠주면 꼬리표에다가 이름 수험번호 문제 유형 적고 감독관 확인번호는 나중에 다 풀고 나갈 때 써서 내시면 되고, 요걸 열어가지고 수험번호 이름 집어넣고 설치 누르면 이제 거기에 문제 A형 B형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독관 확인 번호는 칠판에 적어줍니다. 그러면 그거 입력하면 바로 그때부터 시험 시작이 돼요. 그럼 이렇게 열립니다. 그럼 입력하는 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연습했던 거예요. 요게 이제 추가로 있어요. 객관식 문제는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15문제를 하는 거고, 마지막 조회 문제는 여기다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닫기 누르면 이제 요게 USB에 저장이 되고, 요 실기 다 입력하면 마지막으로 답안 저장 버튼 눌러서 USB를 꽂은 상태에서 시험 봐야 돼요. 그러니까 USB에 있는 걸 열어서 그 분홍색 파일을 열어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시험 보고, 이거 작성하고 마지막 답안 저장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 USB에 저장하기 한 다음에 USB 빼가지고 감독관 확인 번호 안 적었던 거 그거 적어서 내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신용카드 탭, 거래처 등록의 신용카드 탭입니다. 자, 신용카드 탭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신용카드 탭에 여기다가 이 신용카드를 여기 보니까 나라카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용카드에 적어야 되고, 은행은 금융기관, 일반거래처는 여기 제일 밑에 그 신용카드에 적는데 998551 딴 데 적으면 이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입력이 안 됩니다. 나라카드 나라카드. 그 다음에 요거는 메이카드니까 2번이죠. 여기 지금 메이카드라고 되어 있죠. 여기 메이카드. 자, 그 다음에 카드 번호가 여기 있어요. 카드 번호. 우리가 매입할 때 보통 4자리씩 4개를 찍잖아요. 카드 번호 여기다가 5527 다시도 찍어야 됩니다. 0622 다시 28 04 다시 8446.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이렇게 하고 엔터를 탁 치면 여기 3번 사업용 카드, 이걸 이제 법인 카드 그러거든요. 이제 사업용 카드로 써야 되죠. 개인 카드가 아니라. 자, 이런 건 이제 실무에서는 이런 거 다 입력하지만 여기선 요것만 입력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대로 입력해주면 요 문제는 이제 다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회계 2급이나 1급이나 이건 뭐 이 두 개는 다 똑같이 다 나오는 거죠. 거래처별 초기월. 이거 열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여기 전기말 재무제표가 다 들어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불러오기 버튼 항상 누르세요. 이렇게 눌러야 이 모든 그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게 다 불러와집니다. 물론 여기 요 두 개만 입력하면 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렇게 다 불러와줘야 돼요. 외상매출금, 그리고 옆에 이제 클릭을 하고 자, 여기 보면 외상매출금의 서울에 1200인데 여기 지금 1000만원이죠. 1000만원인데 여기 지금 1200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걸 1000만원으로 고쳐야 돼요. 고치고 여기 지금 빨간 게 사라져야 돼요. 그 다음에 대전은 200이니까
여기 200 맞죠? 그러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 여기 미지급금은 요 밑으로 내려오면 나와 있죠? 여기 미지급금. 여기 3천만원. 자, 강원. 강원 없네요. 그러면 여기 F2 눌러야 돼요. 도움말키 눌러서 강원. 강원 집어넣고 1000만원. 강원 여기 1000만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산은 800인데 여기 보세요. 부산 800 맞죠? 그 다음에 경기 1200. 근데 경기가 1000만원이죠. 그 바람에 여기 200이 빨간색이에요. 부산이 800.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잘못됐네요. 경기가 1200. 경기 1200. 그 다음에 강원 1000만원. 부산 800. 그러면 이제 맞죠? 요 칸 입력할 때 여기에 이렇게 클릭을 잘못하고 해서 그래요. 자, 이렇게 여기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이 다 끝났죠. 차익이 없어지면. 자, 여기까지는 뭐 전산액이 2급이나 1급이나 똑같습니다. 자, 요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 전기분 재무제표가 법인 기업은 그 이익이여금 처분계산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조업이기 때문에 원가명세서. 제 순서가 제일 먼저 전기분 원가명세서가 제일 1번입니다. 1번 스타일. 그런데 그 원가명세서에서 당기제품 제조원가를 구해가지고 그걸 손익계산서에 집어넣고 그럼 당기순이익 나온 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을 넣고 그럼 이거는 불러오기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완성시켜갖고 당기말 미처분이여금을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다 입력해주면 돼요. 자, 요거는 제가 이것도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는 부가세니까 요건 아니고 여기에 그 다 있어요. 그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너무 뒤로 밀어버렸네요. 자, 여기에 여기 그 자료에 있습니다. 회계 원리 그래가지고 전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그 순서가 여기 있어요. 여기 꿀팁인데 그 다음에 원손 잉제로 외우세요. 전기말 재무상태표에 전기말 재고액을 먼저 수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틀리면 원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 등은 전기말 재무제표에 먼저 이걸 수정해야 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이것이 전기말에 요 재고자산의 금액이 틀릴 때는 재무상태표에 가서 고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원가명세서가 이제 처음이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2월 잉여금을 수정해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2월 잉여금 수정해서 차익이 없음 완료된 건데 전기말 재고액 요거를 전기말 재무상태표에 수정하면 자동 반영이 되고 반드시 전기분 원가명세서의 당기점 제조원가를 손익계산서 제품 매출원가란에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를 한번 직접 해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전기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기부금 300만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된 전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기부금이 누락됐대요. 그럼 원가명세서가 아니고 손익계산서부터 하면 되겠네요. 손익계산서에 기부금 300이 누락됐대요. 여기 기부금 있나 보세요. 기부금의 액수를 적게 기재했다는 게 아니라 아예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이겁니다. 이쪽의 손익계산서지 이쪽 손익계산서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기부금이라고 했는데 요 기부금이 여기 없죠. 그럼 요 밑에다가 기부금을 넣어주세요. 기부금 그리고 금액 300만원. 자, 이거 넣으면 기부금이 들어가는 바람에 비용이 느는 바람에 순이익이 줄었어요. 이렇게 3,700으로. 자, 3,700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말 기말재고 있으면 이거 수정하고 원손익제라 그랬죠. 원가명세 다음에 지금 손익계산서인데 원가명세에 관한 건 없어요. 그 손익계산 손잉제 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 당기순이익이 지금 4천만 원으로 돼 있죠. 요 지금 3,700으로 고쳐야 돼요. 여기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방금 전에 기부금 300이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 바람에 비용이 늘어서 순이익이 줄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 당기순이익이 4천이 아니라 3,700인데 이걸 우리가 수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불러오기 버튼 누르면 됩니다. 불러오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3,700으로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수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요 단기말 미처분 이여금 있죠? 요 금액이 요 두 개 더한 게 요거거든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그래서 요 금액을 이제 이런 거 뭐 입력하라면 입력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요거 정도만 나와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컨트롤 C로 복사해요. 지금 이게 6,700이죠? 컨트롤 C로 복사하고 이제 손익계산서는 필요 없으니까 끄고 요거 6,700도 복사했으니까 끄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300 차이가 났죠? 2월 이익잉여금 요거를 수정해야 돼요. 왜냐면 그 아까 당기순이익이 바뀌는 바람에 단기말 미처분이여금 그것이 2월 이여금으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복사한 걸 여기다 컨트롤 V를 하면 6,700으로 들어가면 여기 차익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다 푸는 거예요. 이게 자그마치 4점이에요. 그래서 합격 불합격이 1점 때문에 합격 불합격이 좌우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려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말 원손 잉제 이렇게 외우세요. 말 기말 재고를 전기말 재고가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 전기말 재무상태표 여기 들어가서 여기 그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요게 금액 요 금액을 수정해 주면요. 여기 그 손익계산서와 저기 원가명서 금액의 기말재고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원가명서 제일 먼저 하고 이 원가명세서에서 여기 당기제품 제조원가 있죠? 요 금액. 만약에 요 금액이 바뀌었다. 그럼 이제 요 금액이 바뀐 거는 이건 우리가 복사가 안 돼요. 그래서 요 금액은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이걸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요 금액이 보이게 하고 여기 제품 매출원가 여기 제품 매출원가 당기제품 제조원가란에 여기 제품 매출원가 당기제품 제조원가 있잖아요. 요 금액하고 요 금액하고 같아야 돼요. 요 금액이 만약에 바뀌었다. 그럼 요걸 보고 여기다 새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수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이 바뀌면 여기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자 그렇게 수정을 하고 이제 불러오기 버튼 누르고 거기 당기말 미처분 이여금을 재무상태표에 여기에 요 2월 이여금에 갖다 복사해서 이렇게 고쳐주면 여기가 차익이 사라지면 문제를 제대로 다 푸는 겁니다. 이제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은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건데 일반 전표 요거를 이제 열면은 이렇게 열리죠. 자 이렇게 열어놓고 4월 18일 주주총회에서 3월 26일 현금 배당 결의 후 자 이거는 3월 26일 날 주주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을 얼마 이제 이렇게 합시다라고 결정을 했다고요. 그랬을 때 2월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분개를 했었다고요. 또는 주식 배당은 미기업 주식 배당금 이런 식으로 분개를 했었어요. 자, 요거는 이렇게 주주총회 때 이렇게 2월 이익여금, 그 다음에 뭐 이익준비금, 그 금전배당, 요것이 금전배당이죠. 돈으로 배당하는 거에 요게 10분의 1 이렇게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건 주식으로 배당하는 거죠. 기타 임의적립금,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이렇게 처분하기로 이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이게 언제였냐면 3월 26일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배당금은 이날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주가 뭐 수십만 명도 되고 뭐 몇만 명도 되고 몇천 명도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거 통지를 해야 돼요. 배당금 지급 통지서. 그러면 이제 언제 날까지 찾아가시오 해서 이제 그 배당을 이제 하기로 한 그 통지서를 보내면 이제 그 실제로 돈을 찾아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미지급 배당금 요 부채로 처리했던 이 미지급 배당금 이제 현금으로 배당을 이제 실제로 그 뒤에 지급을 하는 거예요. 4월 18일. 주주총회는 3월 26일인데 오늘은 4월 18일 날 배당금 미지급한 배당금 100만 원을 세금을 떼고 보통예금에 지급했다. 그러니까 미지급 배당금 소득세는 15.4% 띱니다. 14%에다 지방세 그거의 10% 있는 거 합쳐서 15.4%. 그러니까 원천 소득세를 떼고 나머지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요 분개예요. 그래서 요거는 분개라면 차변에 이제 미지급 배당금 100만 원, 대변에 예수금 100만 원에 15.4%니까 15만 4천 원이죠. 그럼 나머지 이제 보통예금으로 이제 나머지 지급하겠죠. 84만 6천 원.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자, 입력을 04월 18일 날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여기 있죠. 그래서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이제 대변에 예수금 월급 줄 때 4대 보험하고 저기 소득세 띈 거하고 똑같은 그 예수금이에요. 15만 4천 원. 마트 가지고 있다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실무에서는 이 보통예금 어디 은행에서 나갔는지 이거 예금도 은행 입력해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적여도 웬만한 건 다 입력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업부에서 고용한 일용직 직원들의 작급 일당 25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일용직이 된 뭐 이런 거에 원천징수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어요. 자, 일당 25만 원을 줬어요. 여기 이제 작급이라고 나왔죠. 일용직 근로자에게 주는 거는 작급으로 분기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뭐 몇 달이라도 근무해서 급여로 지면 이제 급여로 하고, 생산직 직원에 주는 거는 임금이라고 하고, 이렇게 일당으로 주는 거는 작급이라고 합니다. 07월 16일. 자, 그러면 차변에 작급인데 영업부서에서 일했죠. 여기 영업부서니까 800건 됩니다. 작급. 그래서 25만 원.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 자, 이렇게 25만 원 분기하면 되죠. 그 다음에 8월 30일. 날짜는 정확히 입력해야 됩니다. 제주상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2천만 원 중 일부는 전자음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1,300만 원이에요, 요거. 그러면 이제 그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니까 차변에 251번 외상매입금 제주 상사.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2천만 원을 지금 갚았죠. 근데 그 중에
어음으로 전자어음을 내가 발행했어요. 가지고 있던 어음을 배서양도 하면 다드럼이 나가지만 내가 어음을 발행한 거니까 지급어음이에요. 252번 지급어음. 상대방 이건 제주한테 줘야 되겠죠. 제주 상사. 그래서 요거는 13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해줬죠. 103번 보통예금. 자, 이렇게 분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주 만주를 발행했어요. 보통주 만주를 발행해서 증자대금 1200만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 일주당 액면 금액은 500원, 발행가액은 1200원. 자, 여기는 반드시 일주액면 곱하기 발행주식수, 요거는 법정자본금이에요. 이 법인기업은 반드시 액면 금액으로 자본금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본금이 액면 금액이 자본금이에요. 법인기업은 자본금을 돈 받은 걸 전부 다 자본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액면 금액 곱하기 발행주식수가 자본금입니다. 그럼 여기 액면이 500원이고 만주죠. 그러면 자본금이 500만원이 돼요. 500만원. 근데 여기 지금 1200만원이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1200만원. 그러면 여기 700을 돈을 더 받았죠. 요거는 주식을 비싸게 발행한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이여금이죠.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주식 발행비를 줬더라도 주식 발행비란 계정이 생기면 안 돼요. 받은 돈에서 빼버리면 요 뺀 만큼 요게 줄어들겠죠. 아니면 현금으로 주면 현금 주고 여기서 빼주면 돼요. 자, 그러면 9월 21일 자,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1200만원, 그리고 대변은 자본금 5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은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을 비싸게 발행했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하면서 좀 거래처 내가 입력을 혹시 빼먹었나 혹시 의심이 가면 이렇게 날짜를 08월 30일 보고 제주 제대로 입력했구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거래처 입력하는 걸 빼먹지 말아야 됩니다. 자, 09월 24일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전액 보통예금으로 이자에 납부하다. 토지를 취득할 때 들어가는 취득세와 등록세나 등기비용 중개수수료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지만 여기 지금 재산세 있죠. 재산세. 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공회수입이 이런 거는요. 세금 공과로 해야 돼요. 그럼 차변에 세금 공과인데 이거는 공장 거니까 공장세금이니까 500번 대 공장세금. 500권, 800권 구분 잘 하셔야 돼요. 500만원.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그럼 103번 보통예금. 자, 그 다음에 12월 25일 하나카드 법인 카드 사용액 201만원 중 보통예금 잔액 부족으로 180만원만 보통예금에서 결제되었다. 미지급금 계정 자료를 조회하여 입력할 것. 그랬어요. 지금 이거는 특별히 뭐 조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카드 사용액 중에서 미지급금 액수가 얼마인지 금 조회를 해보라고 그런 건데 지금은 180만원만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 분개하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 그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12월 25일 날 차변에 미지급금, 자 이거는 하나카드고 금액이 18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에서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문제의 일반전표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1급 이상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반드시 있죠. 자,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과세 유형을 잘 봐야 돼요. 과세 유형을. 자, 우선 메인 매출 전표 과세 유형. 자, 요거는 자, 여기에 요거 다 그 자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과세 유형이. 자, 요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요 메인 매출 전표는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자동으로 해주게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는 세무서에다가 신고서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법인기업은 1년에 4번 상반기 예정 확정, 하반기 예정 확정, 그렇게 해서 4번을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면 과세입니다. 과세라는 11번 유형을 선택하시면 돼요. 매입시는 불공도 있어요. 개인적 소비나 접대비 지출, 비영업용차, 개별 소비세 대상차, 그러니까 경차나 화물차를 제외한 승용차, 뭐 아반떼, 소나타, 뭐 외제차,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 이런 거는 불공입니다. 공제를 안 해줘요. 불공제를 한다 이거예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를 안 해줍니다. 즉 토지의 정집이 포크레인이 와서 땅 이제 집 짓기 좋게 이제 땅을 하수도 매설하고 뭐 이제 그런 거 있죠.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새 건물 신축을 하고 건물 철거 비용, 이런 거는 불공입니다. 불공은 세금계산서 수취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 것만 입력해야 돼. 그러니까 세금계산서가 나오면 과세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매입에는 불공제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 요 4가지 정도. 그 다음에 영세율세금에서 그 수출하는 경우, 여기에 그 내국 신용장 발행이나 수취할 때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면 영세를 선택합니다. 여기는 과세나 불공이고요. 불공은 매입할 경우만 있고 과세는 매입 매출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서, 면세업종은 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어요. 계산서를 발행하면 또 수취하면 면세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꽃이나 쌀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꽃 같은 거 매입하고 뭐 계산서 발행하거나 그렇게 되면 면세입니다. 계산서를 발행할 때만 면세예요. 그다음에 간이 영수증이나 이제 무증빙, 증빙이 없거나 간주 공급, 자가 공급, 자기가 자기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개인적 공급,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에 물건을 갖다 쓰는 경우, 이 자가 공급은 회사가 팔라고 갖다 놓은 물건을 자기가 사용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대리점에서 팔려고 갖다 놓은 자동차를 그 대리점 업무용 차로 사용한 경우, 그럴 때는 간주 공급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할 때,
이럴 때는 부가세를 10%를 내라 이겁니다. 시가의 10%. 공급으로 간주한다 이거죠. 폐 없이 남아있는 잔존재와도 거기에 시가의 10%를 부가세를 내야 돼요. 간주임대료, 이건 세무이급에 나오는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요것을 입력할 때 건별로 입력합니다. 이거는 매출시만 있어요. 매출시나 간주공급, 그러니까 간주공급만 있고 매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직수출이에요. 직수출인데 요 직수출은 직접 세금계산, 이제 직접 외국에 수출하는 대기업들은 외국에 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출합니다. 외국에다 수출할 때는 절대 부가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발행해봤자 부가세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 대신 자기가 매입할 때 들어가는 거 부가세, 냈던 부가세는 세무서로부터 전액 다 돌려받습니다. 여기 지금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직수출은 구분해야 돼요. 이거는 간접 수출입니다. 내국 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우리나라 수출 대행업자를 통해서 수출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렇게 물건을 보내갖고 수출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럴 때는 영세고 직접 수출하면 수출을 그럽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할 때 세관을 통과하면 세관장이 부가세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는 수입이라고 해야 돼요. 세관장이란 말이 나오면 수입. 그 다음에 그러나 비영업용 차 수입 시에는 불공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벤츠차를 하나 수입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불공으로 선택을 해서 해줘야 돼요. 매입 시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드 전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면 카드 과세, 카과, 면세인 경우는 카면, 현금 영수증의 발행 수치는 현과, 또 면세인 경우는 현면. 매출 시 외화 환율은 선적인의 기준 환율을 또는 재정 환율로 계산합니다. 환율이 맨날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배에다가 실는 그날의 환율로다가 합니다. 미리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는 환가액을 매출액이 가산하고 6개월 이상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쉽게 말하면 이제 할부로 이렇게 할 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만 매출로 처리해서 그때 부가세를 이렇게 그때 부가세 그렇게 나눠서 계산해 갖고 냅니다. 왜냐면 3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2년짜리 할부로 팔고 부가세를 한꺼번에 돈도 안 받았는데 내라 그러면 기업이 작은 부담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6개월 이상 이렇게 나눠서 받을 때는 받을 때마다 매출한 걸로 쳐서 그때마다 부가세를 내면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세금계산서가 나오면, 자, 이 문제 보세요. 여기 지금 전자세금계산서가 나왔죠?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나오면 과세를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이제 승용차를 매입한 거예요. 구입을 했는데 배기량이 998cc예요. 이거는 경차죠, 경차. 이 경차는 화물차하고 경차는 업무용으로 쓰는 거라고 그래서 공제를 해줍니다, 부가세를. 그때는 과세, 매입과세를 선택해야 돼요. 불공은 이 배기량이 1000cc가 초과될 때는 불공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나오거나 내국 신용장 구매확인서 나오면 영세, 계산서는 면세 업종, 간이영수증이나 무증빙 간주공급일 때는 건별, 직수출 말이 나오면 수출, 세관장이 발행하면 수입, 카드 전표나 이런 거, 카드 전표 그러면 카과, 현금 영수증 수치면 현과, 면세인 경우 카면, 현면. 요 지금 몇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과세, 불공, 영세, 면세, 그 다음에 수출, 그 다음에 수입, 카과, 현과 또는 카면, 현면. 이거 몇 가지만 외우시면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산 자동차로부터 공장에서 사용할 업무 목적의 승용차
보통 저 여러분들 그 인터넷 설치하러 뭐 KT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요. 설치하러 오는 기사들 보면 전부 다 경차 가지고 와요. 경차 타고 온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회사에서는 업무용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터넷 설치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한전이나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한전은 뭐 이제 화물차로 많이 가죠. 이럴 때는 업무용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공제를 해줍니다.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개별 소비세는 특별 소비세. 특별 소비세. 저기 여러분들 그 차가 1000cc가 초과되면 사치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골프채라든가 이런 거는 부가세를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 1000cc 초과되는 차, 뭐 찝차 뭐 이런 것들 화물차하고 경차만 공제해 줍니다. 구입하고 200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그럼 일단은 요거를 여기 그 7월 30일이니까 07월 30일 찍고 그럼 이렇게 유형에 가면 매출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매입인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자동차인데 1000cc가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요 51번 과세요. 매입 51번 과세 요거를 해줘야 됩니다. 51번 과세. 그래서 여기 유형은 과세라고 쓰는 게 아니라 숫자 51번을 쓰면 이렇게 과세가 돼요. 자, 다시요. 요 51번 과세. 품목은 승용차. 요거는 채점사항은 아닌데 실무에서는 제대로 다 써야죠. 승용차. 이거는 뭐 998 cc. 자, 이렇게 경차라는 뜻이죠. 그리고 수량은 한 개인데 뭐 수량 단가 있으면 쓰는데 공급가액이 그냥 나왔죠. 1800으로. 그럼 이제 부가세가 180 자동으로 찍히고요. 그 다음에 자, 거래처가 누구냐면 여기 울산자동차에서 샀어요. 그러면 코드는 이제 울산을 찍으면 됩니다. 울산자동차. 이게 전자세금계산서죠. 요새 다 8천만 원 이상 전년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은 다 전자세금에서 발행해야 됩니다. 법인기업은 이게 지금 법인기업이거든요. 그럼 1번 전자세금계산서는 1번요. 종이세금계산서는 이 여라고 표시하면 안 돼. 그냥 건너뛰어야 돼요. 분계는 뭐냐면 일부는 현금, 나머지는 카드니까 분계는 이제 3번. 여기 보니까 전액 현금은 1번, 전액 외상은 2번, 3번은 혼합이에요. 4번은 카드인데 여기는 뭐 현금하고 카드니까 이거는 혼합으로 해줘야 되겠죠. 3번 혼합. 이거 원재료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고쳐야죠. 차량 운반구로 고쳐주시고 대변에는 200원 현금 줬으니까 101번 현금 200. 자, 나머지 대변, 나머지는 요거는 미지급금 카드로 줬으니까. 근데 요거 거래처 바꿔야 됩니다. 울산 자동차가 아니라 무슨 카드입니까? 신한카드죠? 요거 반드시 바꿔줘야 됩니다. 신한카드. 안 바꿔주면 안 돼요. 자, 요거는 반드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이거 안 해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8월 16일 원재료 매입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당사의 원가 60만원, 시가 110만원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자, 무상으로 제공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 원재료 매입거래처 접대 당사에 생산한 제품을 갖다 원래 팔아야 되는데 팔지를 않고 그냥 물건으로 그냥 공짜로 상대방한테 거래처한테 줬대요. 그러면 이거는 간주공급이라 그래가지고 자개사패 간주공급으로 해서 자개사패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날짜를 8월 16일 08월 16일 그 유형은 여기 지금 건별 있죠? 14번 건별로 해줘야 돼. 이거 조심하세요. 건별.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쓰냐면은 이제 접대 목적, 원재료 접대 목적으로 제품 거래처에 제품 증정 뭐 이렇게 적당히 적으면 돼요. 이건 채점사항은 아니니까. 공급가액은 지금 여기 시가가 원가는 필요 없어요. 원가는 이제 분계할 때 필요하고요. 원가는 분계할 때 이거는 지우면 안 되겠구나. 요 시가 요거를 공급가액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10만 원 그리고 부가세 10만 원. 건별은 요건 다시 찍어야 됩니다. 110만 원. 그래서 요거 11만 원. 이 건별 카과 현과는요. 공급 대가 입력하면 자동 분리돼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다시 한번 찍거나 121만 원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이거는 공급처는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물건 사고 판 게 아니니까. 그리고 뭐 전자세금연서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되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해줘야 돼요. 혼합으로. 자, 그러면 이거는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고 부가세, 여기서는 이제 부가세를 세무서에서 거두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품 매출이 아니고 제품, 그리고 요거가 금액이 110만 원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 제품은 원가가 6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그래서 요거를 60으로 고쳐줘야 돼요. 60만 원으로. 자, 그리고 여기에 적열안에 반드시 8번 타개정 대책을 적어야 돼요. 재고자산, 제품, 상품, 원재료, 제공품이 대변에 갈 경우에는 타개정 대책, 원래 팔아야 되는데 팔질 않고 3,000보로 빠진 거야. 이거 팔질 않고 거래처한테 증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타개정 대책으로 해줘야 돼. 그래서 이 8번 이거 빼먹으면 이거 틀립니다. 틀린 걸로 채점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차변에는 거래처한테 줬으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이거는 원재료 매입 거래처니까 500번 대 기업 업무 추진비. 그러니까 513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게 조금 까다롭죠, 이 문제가.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건별 나오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고세무의 전산회계 카페에 들어가시면 전산세무회계 AT 교육 자료에서 보시면 부가가치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가 공급일 때는 14번 건별,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도 유형이 14번 건별, 사업상층이요. 지금 바로 이거 세 번째 거 이거죠. 이거 지금 한 게 기업 업무 추진비, 제품, 부가세 수금, 타개정 대책. 그리고 폐업시 잔존재원은 세금공과 부가세 수금. 요거 공부해 두세요. 간주임대료는 이건 전산세무 2급에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할 필요는 없고요. 불공은 뭐 우리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요것도 세무 2급에 주로 많이 나오는 거고, 여기 자계 사패. 자, 그럼 이제 요거 내려놓고, 자, 이런 식으로 거래처 선물 증정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영업부 직원들의 사내 체육 대회를 위해서 단짠 도시락 일반 과세자에게 도시락을 주문하고 BC카드로 결제했다. 날짜는 09월 19일. 자, 유형은요. 이거는 지금 도시락을 주문해서 이거 우리가 구매한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55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55만원에 샀거든요. 그럼 유형을 뭐로 적느냐? 내가 매입한 거예요. 매입한 거에 요거 카드 과세로 매입한 거예요. 57번 요거 57번 카과 57번 카가 매입카갑니다. 그럼 여기는 뭐 도시락 구매 뭐 적당히 품목은 채점사항은 아니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세요. 건별, 카과, 현과는
공급대가, 부가세 합친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 분리됩니다. 이 공급가액과 부가세. 여기 지금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친 합계 55만원 여기다 입력하면, 이렇게 입력하면 50만원과 5만원 자동 분리돼요. 거래처는 이제 단짠 도시락. 그 다음에 이거는 카드니까 여기 신용카드사가 무슨 카드예요? BC 카드죠? 그래서 요거 눌러서 BC 카드 요거 선택을 해서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분계는 4번 카드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BC 카드사로 자동으로 미지급금하고 바뀌면서 이렇게 거래처가 바뀝니다. 아까는 거래처 우리가 직접 바꿨죠. 일부가 카드였기 때문에 지금 이건 전체를 카드로 결제하고 산 거잖아요. 이게 원재료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라 이거는 복리 후생비인데 이게 지금 영업부 직원들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권대 복리 후생비를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55만원, 50만원, 55만원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30일 공장 제품 운반용 1톤 트럭의 차량 수선을 위해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계정 까먹은 차량 유지비로 할 것. 자, 공장 제품 운반용 트럭 이거는요 불공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과가 맞는데 일단은 현과예요. 일단은 여기 61번 현과 요거 61번 끝에 있죠. 61번 현과가 맞고 품목은 여기 뭐라고 쓰냐면 여기 그 트럭 수선 적당히 그냥 쓰면 돼요. 통하게. 뭐 실무에선 자세히 적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도 27만 5천원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자동 분리됩니다. 부가세 합친 금액을 자동 입력하면 25만원, 2만 5천원 자동 분리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걸 수선했어요? 여기 보니까 차차차 카센터. 그러면 여기다가 차만 찍어도 차차차 카센터. 그 다음에 뭐 여기 전자 이 세금계산서가 아니니까 전자는 당연히 건너뛰어야죠. 분계는 현금이에요. 현금으로 결제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원재료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써야 되냐면 차량 유지비로 써야 돼요. 차량 유지비. 그런데 이거는 공장용이니까 500번대 차량 유지비. 요거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 출금 전폐로 해도 되고 요걸 혼합으로 해갖고 차변 대변을 해도 되고 두 개 다 답이 맞습니다. 5번. 자, 드디어 나왔죠. 수출할 때 구매확인서. 해외 수출에 대한 구매확인서. 이거는 그 간접 수출이에요. 국내 사람한테 수출 전문업자한테 이 물건을 갖다가 납품을 해서 그 사람이 수출을 대신 해줄 때는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연서를 발행합니다. 이 구매확인서나 그 내국 신용장 같은 거는 그게 있어야지만 그 영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11월 10일 날 그래야 부가세 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영세율 적용은 원래 과세 사업자니까 영세율 적용도 받고 부가세 공제도 되는 거죠. 11월 10일 날. 자, 여기 구매확인서에 따라 제품을 납품하고, 여기서 납품이라는 거는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형은 이쪽의 영세예요. 매출 여기 매입이 있으니까 이 숫자는 안 외워도 여기 찾으면 되잖아요. 여기 영세 12번 영세. 이렇게 품목은 여기 나와 있죠. 제품 요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제품. 그냥 시험이니까 제품이라고 하지 실무에선 자세히 나오겠죠. 어떤 제품인지. 수량 500개. 단가는 10만원. 그럼 단가는 5천만원. 부가세는 당연히 없죠. 수출이니까. 그럼 누구한테 이걸 공급했느냐? 지금 우리 회사가 지금 제일 상사거든요. 우리가 제일 상사고 공급받는 자가 대림전자에다가 납품을 했으니까 이거는 대림전자예요. 우리 회사를 하면 거래처가 안 나와요. 또
자, 이거는 전자세금계에서 여기 전자라고 붙었죠? 영세율 전자. 다 전자예요, 요새는. 그래서 1번, 여기 전자일 때는 1번이고 여고, 아닐 때는 그냥 건너뛰거나 0번을 선택하면 돼요. 1번에 전자. 그리고 영세율 구분은 이거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거 빨간색은 이렇게 눈에 잘 띄게 한 거예요. 이거 세 번째 거.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 내국신용장과 직접 수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국신용장. 그래서 확인. 이렇게 해주고, 이제 분계를 서류 번호 있으면 하는데, 실무에서는 하는데 지금은 할 필요 없고요. 분계는 대금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그럼 이거는 외상이죠? 2번 외상. 그러면 외상 매출금, 제품 매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외상 매출금, 제품 매출. 자, 그럼 이렇게 입력이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여섯 번째죠. 자, 대표이사 김재일이 개인적 휴가를 위해 요트를 해양으로부터 한 대 1억에 구매하고 그 즉시 보통예금에서 결제하고 전자승에서 발급받았다. 가지급금 계정 사용 거래처는 김재일로 할 것.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건 물건 이거 회사가 쓰려고 산 거 아니죠? 세무서에 전화해 보면요, 담당자가 그래요. 부가세 공제해 주는 거는 기업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것만 공제해 준다 그럽니다. 당연한 거죠. 부가세 공제를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를 공제해 주면 안 되죠. 이건 개인적 휴가를 쓰는 건데 회사 업무하고 사업하고 관련이 없죠. 그럼 여기 불공이에요. 불공. 대표이사 개인적 소비. 그래서 이 불공이 54번이죠. 불공제. 품목은 요트. 수량 하나. 단가 1억. 단가 1억. 공급가액도 1억. 부가세 1000만원. 그 다음에 이건 누구한테 샀냐면 저 해양한테 샀죠. 해양으로부터 해양. 그 다음에 전자는 맞으니까 전자요. 자, 요거는 지금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맞아요. 요거 2번. 사업과 관련이 없잖아요. 대표이사 갖다 쓴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요게 세팅이 돼 있어요. 분계는 뭐라고 쓰느냐면 보통예금 이건 무조건 혼합이에요. 전액 현금을 줬거나 그랬으면 현금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리고 원재료는 요거는 원재료가 아니라 가지급금. 자, 그리고 여기 거래처를 해양이 아니라 누구로 바꿔야 돼요? 여기에 지금 김재일로 할 것. 여기 나와 있죠? 김재일. 이 사람이 대표이사 갖다 쓴 거예요.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결제했대요. 1억을 보통예금에서. 그럼 103번 보통예금. 그럼 1억 1000만원. 부가세까지 1억 1000만원 준 거죠. 이거 불공이라는 점.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났습니다. 매출에 관한 거는 요 유형이 빨간색으로 되고 매입에 관한 거는 파란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이제 오류 수정입니다. 자, 문제 4번. 일반 전표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우선 이 둘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 게 어떤 건가 보세요. KCT넷으로부터 구매한 컴퓨터 대금 110만원을 예상으로 구입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원재료로 회계 처리했으나, 그럼 이게 맞네. 사실은 영업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을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사는 이를 비품으로 처리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원재료로 처리했는데 영업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쓴대요. 자, 이 날짜 우선 찍어요. 09월 28일. 자, 여기 컴퓨터라고 돼 있죠? 과세 컴퓨터, 품목은 컴퓨터인데 지금 이거는 그 외상으로 구입을 했는데 이 컴퓨터가
우리가 상품을 매입한 것이 원재료나 상품 매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외상으로 해서 여기 원재료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매입 매출 전비 원재료로 회계 처리했으나 여기 원재료로 회계 처리했으나 원재료가 아니라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 구입했대요. 그래서 이건 현금 지출 영수증이니까 현금 지출 영수증을 또 받았대네요. 그러면 여기 현과 여기는 컴퓨터 대금, 여기 지금 부가가치세가 말이 안 나와 있지만 이 부가가치세가 지금 말이 안 나와 있지만요. 이게 부가가치세가 여기 110만원, 10만원 포함된 걸로 봐야 돼. 이거 문제를 약간 좀 잘못 냈어요. 여기 부가세 포함이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요 유형부터 고쳐야 돼. 유형이 현과 61번 현과로 고쳐줘야 돼요. 현과로 고쳐주고 이 분계도 이거를 현금이 아니라 이게 지금 혼합이 아니라 이걸 전부 다 현금으로 줬죠. 여기 현금 외상이 아니라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1번 현금. 그러면 여기 이제 출금전표 원재료가 아니라 요거는 사무실에서 쓰는 요거는 이제 비품이래요. 비품. 그래서 비품으로 해주면 자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지출증빙용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구입하고 요 두 개를 수정해야 돼요. 그리고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니까 여기 비품 요 세 개. 그러니까 여기 현과로 바꾸고 여기 현금으로 준 걸로 하고 요걸 비품을 하고 이 세 개를 고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고 이거는 이제 하나는 매입 매출 전표, 하나는 일반 전표 입력이에요. 그럼 이제 요거 보니까 여기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요 일반 전표를 열어요. 일반 전표 열어가지고 자 날짜가 11월 2일, 11월 02일. 그럼 이렇게 차변에 개발비, 대변에 현금으로 되어 있는데 공장의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비 500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해당 지출은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 경상연구 개발비로 처리해야 되지만 개발비, 신제품 개발은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건 자산 요건을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요걸 개발비란 이 개발비가 B자가 붙었다고 비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형자산입니다. 이거는 경상연구 개발비. 자, 그런데 공장의 새로운 제품이니까 500번 되죠. 요렇게 바꿔주시면 요게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경상연구 개발비 요렇게 523번으로 바꿔주시면 이제 요 오류 수정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결산정리사항은 딱 세 문제 나오거든요. 회계 1급에서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이거 할 때는 차례대로 분기해도 되지만 차례대로 분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말대감 태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동 결산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여기 보니까 세 번째 법인세가 있죠. 요거 두 개는 분기하는 거고 여기 법인세. 그럼 요거는 결산자료 입력을 들어가요.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줍니다. 자, 1월부터 01월부터 12월 찍으면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여기 법인세는 여기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선납세금이라고 있거든요.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면 이를 조회할 필요 없어요. 여기 K랩은 이렇게 편리하게 선납세금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거 651번 더 적어줘요. 더전 프로그램은 우리가 분계를 해서 해줘야 돼요. 분계를 해서. 그런데 여기 650인데 이거 1370이에요. 1370이니까 요 추가로 여기 요게 1370에서 여기 650을 빼면 720만원. 요것만 집어넣으면 여기 1370이 딱 되죠? 요렇게 해주면 돼요. 더 이상 기말재고가 있다. 그러면 여기 기말재고에
기말 재고에 여기 그 상품 재고 있으면 그렇고 원재료 재고 그 다음에 여기 기말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품 재고에 있으면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여기 그 판관비 퇴직급여 전입은 추가 설정액만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그 제조부의 퇴직급여는 요 임금 농업비에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 말대 감가상각은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판관비 이거는 800건대는 여기다 넣고 이거는 경비니까 500건대네요. 500건대 여기다 넣고 800건대는 여기다 넣고 대손상각만큼은 이거로 하세요. 이걸로 대손상각 이거 눌러가지고 매출 채권의 1%다. 그러면 1% 요거 확인하고 2% 그러면 이걸 2로 고쳐야 되고 해당 안 되는 거는 이거 더블 클릭해서 델리트를 지우거나 스페이스바로 누르면 이게 지워집니다. 이거 해당 안 되는 거 지우고 결산 반영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하여튼 요 말대감 태법 말뿐인 대감님을 퇴출을 시키는 법이다. 말대감 태법. 자 여기 기말재고액 그 다음에 대손상각 감가상각 퇴직급여 법인세 그래서 말대감 태법 이 5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 읽어서 공부하세요. 요거는 FATT8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조금 복잡해요. FATT8가 더 복잡해요. 자, 이 K랩이 훨씬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 그 우리가 법인세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요거 옆에다 한 번 더 적어주고 요 1370에서 요거 빼갖고 나머지 적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동 결산 문제 완료. 그리고 이걸 먼저 하는 이유가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자 여기 들어가고 이제 12월 31일을 딱 열면 이렇게 결차 결대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죠. 결차 결대 결차 결대 세상에 이게요 옛날에는 손으로 다 분개했어요. 옛날에 이 전산회계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전에는요 이게 손으로 다 해갖고 옛날에 그 공업북이라 그래서 원가액이라 그래서 이걸 다 손으로 분개했는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분개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세법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세법 공부하는 거는 엄두도 못 냈어요. 회계만 하는데도 막 1년 걸릴 정도로 북이 2급만 따도 그냥 잘한다고 그랬고 1급 따는 거는 우리나라에 100명도 안 될 정도였고 하여튼 이렇게 자동결산 말대감 대법 한 다음에는 이제 분개하는 거는 뭐 전산회계 2급이나 똑같아요. 자 외상매입금 계정에 환율 평가하는 게 꼭 나오고요. 보험료 월할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자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단기매매 증권 평가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나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분개를 한번 해보자고요. 환율이 여러분들 환율은 맨날 바뀌죠. 지금 환율이 올라서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힘든데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외상매입금은 중국에 소지한 거래처 문차이나에 대한 외상매입금 220만원 2,000달러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적용 환율은 1,120원이다. 요거요 그냥 여기다 곱해도 돼요. 2,000달러에다가 1,120원 곱하면 금액이 나와요. 그냥 금액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 1,120원 곱하면 이제 금액이 나오고 요거하고 비교하면 되는데 그냥 항상 우리가 환율이 얼마인가를 먼저 따져봐요. 2,200 나누기 2,000달러 하면 1달러당 요게 1,100원이었었어요. 1,100원. 1달러당 내가 외상으로 사올 때는 1,100원이었는데 지금 환율이 조금 올랐네요. 1,120원. 몇 년 전만 해도 1,100원대였거든요. 네, 지금 1,400, 뭐 70원, 60원, 50원 그러죠. 그러면 지금 1,120원하고 1,100원하고 1,100원하고 차이가 20원 났죠? 20원. 환율이 20원 올랐어요. 그럼 20원 올랐는데 2,000달러니까
$2,000에다 20원 곱하니까 4만원이에요. 4만원. 그래서 4만원을 내가 외상매입금을 더 갚아야 돼요. 환율이 오르잖아. 이 부채잖아. 내가 외상매입금 4만원을 더 갚아야 되고, 이게 문차이나 거래처 꼭 적어줘야 돼요. 채권 제목은. 그리고 여기는 외화 환산 손실 4만원. 이렇게 빼서 해도 되고요. 1120원 곱하기 $2,000 하면 224만원 나와. 그러면 그 220 빼니까 4만원 나오죠.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되고. 한 김에 요거 하고 입력합시다.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72만원을 10월 2일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해당 보험기간은 24년 10월 1일부터 25년 9월 30일이다. 쉽게 말하면 1년치야. 1년치. 여러분 자동차 보험이나 일반 건물 보험료 이런 거 다 1년치씩 냅니다. 한꺼번에. 회사는 해당 보험료를 이체 시 전액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 보험료는 월할 계산하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10월 1일 날 가입했는데 10월 1일 날 지금 여기 12월 31일 날까지는 석 달이에요.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석 달만 단기예요. 단기. 그러면 나머지 9개월은 요거는 차기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회사는 보험료 이체 시 전액 자산으로 처리했네요. 그러면 전액 자산으로 처리했으면 줬을 때 차변의 선급 비용 72만원, 대변의 현금 72만원 이렇게 분기했었다고. 그러면 전부 다 자산으로 분기했으니까 지금은 요 석 달치를 비용으로 해줘야 되는데 요게 지금 분기가 전혀 안 돼 있죠.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돼요? 이 비용으로 안 한 비용을 줄여버리면 단기 순이익 많이 나오면 세금만 많이 내잖아. 그러니까 이 선급 비용을 대변에 보내서 없애주고, 그러면 차변에 보험료가 되는데 석 달치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72만원 나누기 12달 하니까 이런 거 나올 때는 그냥 한 달치 구해요. 72만원 나누기 12달 하니까 한 달에 6만원씩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제 6만원씩. 한 달에 1개월에 6만원씩.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72만원이 1년치니까 12달로 하니까 6만원인데 지금 10월, 11월, 12월 석 달이니까 석 달 곱해봐요. 그럼 18만원을 6, 3, 18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요것을 시험에 아주 단골로 잘 나오니까 외화 환산 보험료 월할 계산하는 거. 이건 오히려 선급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보험료 선급 비용이에요. 만약에 이걸 보험료로 했다면 9개월치 내년 거를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의 보험료로 요거 18만원 뺀 나머지 금액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는 차변에, 자, 1번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손실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4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매입금. 자, 이 거래처를 적어야 됩니다. 문차이나. 이거 안 적으면 3점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결산정리사항도 거래처 꼭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차변에 보험료. 자, 이거는 공장 건물에 대한 보험료니까 500번대 보험료 맞죠? 521번. 그래서 보험료 18만원. 그리고 대변의 선급비용. 요렇게 해주면 여기 결산 정리가 다 끝났죠.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그 자료에 다 정리해 놨어요. 여기 보험료 선급분 미경과분 지급대 비용 처리하면 선급비용 보험료로 했고, 그래서
지급 때 비용 처리하면 차기분을 분기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경과분, 당기분 지급 때 자산 처리하면 당기분을 비용 처리, 보험료, 선급 비용. 그래서 자산 처리하면 당기분. 그래서 비가 차갑다. 자기야 당보충하자. 뭐 이런 식으로 외워요. 비가 차갑다. 자기야 당보충하자. 말도 안 되는 좀 이런 말로 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냥 비가 차고 자기야 당보충하자. 그리고 여기 그 소모품은 비미, 여기 비용으로 처리하면 미사용을 분기하고, 비미, 자사, 비미를 자수해. 간첩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비미를 자수해서 광명 찾자. 간첩들이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비미, 자사. 이런 식으로 외워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결산 정리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다음 사항을 조회에 알맞는 답을 이론 문제 메뉴에 입력하시오. 이제 조회 문제입니다. 1분기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는 얼마인가? 가장 많은 달,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총계정원장이에요. 총계정원장. 근데 가장 많은 적은 거래처, 그럼 거래처예요. 총계정원장. 그 다음에 6월에 지급한 외상매입금, 이것도 총계정원장 봐도 되고, 계정별 원장 봐도 돼요. 계정별 원장이 원래 원칙인데 총계정 원장 보면 더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확정 시간 신고 기간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요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돼요. 이렇게 그 부가가치 문제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꼭 나옵니다. 요 1번, 2번은 전산회계 2급에서 이미 다 해봤던 것들이에요. 총계정 원장 여기 있죠? 이걸 눌러요. 눌러가지고 자 1월부터 3월, 그러면 01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 그리고 제품 매출 요거 눌러서 해도 되고, 그냥 401번 찍으면 404번 찍으면 제품 매출이 나와요. 외우세요. 그냥 404번 제품 매출, 401번은 상품 매출. 1월부터 3월이네요. 여기 1월부터 3월이니까 요거 잘 봐야 돼요.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는 얼마인가? 그럼 여기 가장 많은 달이 요 달이죠. 가장 적은 달이 이 달이죠.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공식을 적으라고요. 이거는 시험지에 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다 적어요. 120, 380. 이거 가장 많은 달이죠. 가장 많은 달. 그 다음에 가장 적은 달은 요거죠. 55900. 55900. 그래서 요거 빼니까 답이 얼마가 나와요? 6,448만원 나오죠. 계산기 꼭 가져가야 됩니다. 시험장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에 지급한 외상매입금은 얼마인가? 이거는 이제 여기 그냥 06월 01일부터 06월 31일 외상매입금 251번 251번. 그러면 여기 6월에 그냥 합계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상매입금은 대변이 부채의 증가죠. 대변이 부채의 증가고 차변이 부채의 감소예요. 이게 더 간단해요. 합계만 딱 나오니까.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이니까 모든 계정을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부채니까 대변이 증가, 차변이 감소니까 지급한 외상매입금은 얼마냐 그랬으니까 요거죠. 1540. 그래서 여기에 1540만원이 답이죠. 1540만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정별 원장을 봐도 돼요. 꼭 답이 한 군데서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전기분과 당기분을, 전기말과
뭐 6월 말을 비교해서 얼마나 증감되었나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요거 계정별 원장을 봐도 되거든요. 계정별 원장을 보면 조금 요거는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돼요. 06월 01일부터 06월 30일 그리고 외상매입금 251번 코드는 웬만하면 다 외워야 돼요. 그럼 6월 달에 지급한 거 요거 두 개. 대변은 증가고 지급한 거 차변에. 요거 600하고 940 더하니까 1540이요. 월계 있죠? 요렇게 봐도 되고 총계정 원장 봐도 되고 계산이 간단한 건 총계정 원장이었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요 위에 부가가치 눌러가지고 금액을 물어볼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매수나 거래처 수 이렇게 돼요.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요. 열어서 일기 확정이니까 월만 찍으세요. 04월 그럼 날짜는 자동으로 찍혀요. 06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기 있어요. 여기 매입세액을 물어봤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요거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요거 지금 25만원 이게 여기에 이렇게 합계가 적히죠. 25만원 그래서 여기 답은 25만원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험지에다가 조회 문제 적은 다음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요걸 입력하는 거예요. 64480 6,448만원 그 다음에 1,540만원 그 다음에 25만원 자 입력 다 했죠? 요거 입력가 끝났죠? 그러면 이제 이론 문제 앞 시간에 했던 이제 이론 문제 답을 여기다 체크하면 돼요. 1번의 답은 4번 2번의 답은 1번 3번의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15번까지 다 클릭하면 돼요. 처음에 이론 문제를 한 5분이나 7분 정도 답이 확실히 내가 이건 알겠다 확실하다 하는 것만 먼저 풀고 시간 걸리거나 모르겠는 건 건너뛰고 나머지 이렇게 조회 문제 하고 지금 이렇게 클릭하면서 풀어가면서 하는 거고 한 10개 이상만 맞추면 합격하는데 안 되면 실기에서 거의 다 맞추면 한 반타작 8개 이상만 맞춰도 합격합니다. 그래서 여기 닫기 버튼 누르면 여기 이제 저장이 되고 마지막으로 답안 저장 버튼 누르면 USB에 저장이 됩니다. 지금 여긴 USB를 안 꽂아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럼 USB 빼가지고 이제 감독관 확인번호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기 입력까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